최근에 실버타운 광고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이 광고들은 호텔 같은 시설과 편리한 생활, 다양한 여가 활동과 함께 꽤나 여유로운 노후의 삶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한 번쯤은 나도 저런 곳에서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황혼기의 행복한 휴식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의 동반자, 최고의 시설에서 누리는 품격 있는 생활, 이런 있어 보이는 말들은 마침 노년의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혼자 살면서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분들에게 실버타운은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버타운에 들어가 살아본 분들 중에는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라며 아쉬움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버타운은 정말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좋은 곳일까요? 아니면 광고만큼 좋지 않은 곳일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실버타운에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어르신의 경험과 실버타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여러 사연들을 들려드리고 노후에 어디서 살지 결정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정희 할머니입니다. 정희 할머니는 골든라이프 실버타운에서 1년 정도 살다가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정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마당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산과 들판, 그리고 오랜 세월 함께한 이웃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고향의 조용한 아침 풍경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지만 실버타운에서의 기억은 아직도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74세로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다가 2년 전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5년 전에 뇌출혈로 갑자기 남편을 보내면서 외로움과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옆집 김 할머니가 한밤중에 쓰러지고 이틀 후에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더 불안해졌죠. 광고 속 실버타운은 마치 호텔처럼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영화 감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었고 무엇보다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한다는 점이 정희 할머니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외로움도 달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음식도 영양사가 챙겨주고 청소도 해주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다니. 노년에 그런 곳에서 지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정희 할머니는 자녀들과 상의 끝에 실버타운 방문을 결정했고 골든라이프 실버타운을 직접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골든라이프의 경우 33평형 기준으로 입주 보증금이 3억 원, 매달 관리비도 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자격 조건을 보면서 정희 할머니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0세 이상은 새로 들어올 수 없고 혼자서 움직이기 어렵거나 치매가 있는 사람도 입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건강검진과 치매 검사를 받아야 했고 문제가 생기면 실버타운을 나가야 했습니다. 매년 건강검사를 해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나가야 한다니. 그럼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오히려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건가요? 실버타운 상담원에게 이 부분을 물었을 때 그는 치매 증상이 심해져 자립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그런 경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가 생길 텐데 그때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한다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런 규정들 외에도 실버타운 생활에 대한 다른 궁금증도 많았습니다.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손님을 얼마든지 초대할 수 있는지 생활 방식에 관한 궁금한 것들이 많았죠. 어르신, 저희 실버타운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제2의 인생을 즐기실 수 있어요.
게다가 언제든지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희 할머니는 60년 넘게 살아온 고향 마을을 떠나 골든라이프 실버타운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입주한 첫 달 동안은 꽤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33평형 아파트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부엌은 사용하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는 아름다운 정원 풍경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좋았어요. 깨끗한 환경, 맛있는 식사,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곳에서 살게 되다니 꿈만 같았죠.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은 신선한 경험이었고 매일 정성껏 준비된 식사와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요가 교실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정원을 산책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영화 상영회나 음악회도 참석하며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은 정희 할머니의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새로운 생활 방식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나자 불편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입주자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실버타운에는 특이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모이면 자녀 자랑과 과거 경력 자랑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출신임을 늘 강조했고 이영희 할머니는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자녀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지난주에 승진해서 이사가 됐다네요. SK에서 말이죠. 그래요. 저희 딸은 미국 보스턴에서 병원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학회 발표차 한국에 왔다가 이 가방을 사들고 왔더라고.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자랑 대결은 심해졌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이런 대화에 어울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경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선물을 보세요. 이게 다 명품이랍니다. 우리 딸은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월급이 참 좋더라고요. 이런 대화가 매일 오갔고 결국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교수나 의사, 판사 출신들은 한 테이블에 모였고 기업체 임원 출신들은 또 다른 테이블을 차지했습니다. 식당에서도 각 그룹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앉았고 다른 그룹과는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못해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한 테이블에 합석을 요청했을 때 미묘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여기는 좀 자리가 없네요. 저쪽 테이블에 빈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정희 할머니는 대부분 혼자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당에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했던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과 교류는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옷차림이나 액세서리에 대한 암묵적인 경쟁도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나 행사에 참여할 때면 많은 입주자들이 고급 브랜드 옷이나 보석을 착용했습니다.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해온 정희 할머니에게는 이런 문화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저 할머니는 항상 같은 옷만 입고 다니네. 여기 사는 사람들 수준이 다 다르긴 하지. 이런 뒷말을 우연히 듣게 된 정희 할머니는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옷차림이나 배경이 아닌 인간적인 면모로 평가받고 싶었지만 실버타운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 생활 3개월째 정희 할머니는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5년간 실버타운에 살던 박영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퇴거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78세로 평소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정희 할머니와도 가끔 도서관에서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기 건강검진에서 영수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실버타운 측은 자립생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영수 씨, 저희 실버타운은 규정상 자립생활이 가능한 분들만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저희가 더 이상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리소장의 말에 영수 할아버지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아직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식사하고 산책도 하고 대화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정도였을 뿐입니다. 아직 혼자서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곳을 제 마지막 집이라 생각하고 들어온 건데요. 영수 할아버지의 항의에도 실버타운 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건강 상태가 자립생활을 어렵게 할 경우 퇴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는 모든 입주자가 동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서울 근교의 요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요양원은 실버타운보다 시설이 떨어졌고 무엇보다 같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평생 개인적인 공간을 중요시해온 영수 할아버지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떠나는 날 영수 할아버지는 로비에서 몇몇 친한 입주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이곳을 내 집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버림받은 기분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저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정희 할머니와 다른 입주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자신도 언젠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정희 할머니도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건강 상태에 따라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나도 나이 들어 몸이 더 불편해지거나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여기서 쫓겨나는 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거잖아. 이 사건 이후 정희 할머니는 매월 있는 건강검진이 두려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 퇴거당하면 어떻게 될지, 그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 집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 요양원으로 가야 할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또한 다른 입주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버타운의 방침을 이해한다며 치매 환자가 있으면 다른 입주자들에게도 불편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노인을 위한 시설이라면서 정작 노인성 질환이 생기면 내쫓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이 사건을 통해 실버타운이 생각했던 것처럼 평생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조건부 거주 시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실버타운 생활에 대한 그녀의 시각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정희 할머니가 목격한 또 다른 이야기는 최순자 할머니와 강동철 할아버지의 연애 사연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동철 할아버지는 실버타운 탁구 동아리에서 만나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상태였고 서로에게 위안과 즐거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은 새로운 사랑을 만난 후 더욱 밝아졌고 동철 할아버지도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 개월 후 두 사람은 실버타운 내에서 공식적인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다른 입주자들도 처음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생활 습관 차이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주로 독서를 하거나 조용히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반면 동철 할아버지는 활발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외부 활동을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녁에 동아리 모임에 참석하거나 실버타운 외부의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의 차이는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이 쌓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6개월 만에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실버타운에 계속 살아야 했기 때문에 매일 마주치는 상황이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식당, 로비,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 만날 때마다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은 가장 불편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입주자들도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어 더욱 불편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일부 입주자들은 한쪽 편을 들기도 했고 이로 인해 실버타운 전체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결국 식당에 가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고 방에서 혼자 식사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동철 할아버지는 외부 활동을 더 늘려 실버타운에 머무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피하기 위해 생활 패턴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이 사례를 통해 실버타운에 밀접한 공동생활이 가져오는 또 다른 어려움을 깨달았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관계가 끝나면 서로 거리를 둘 수 있지만 제한된 공간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끝나도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은 노년기에 특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정희 할머니에게 실버타운 생활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선택한 공간이지만 제한된 환경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실버타운에서 가장 안타깝게 지켜본 사례는 황미영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70세로 서울에서 평생을 살다가 자녀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아들과 딸 모두 성공한 전문직으로 어머니를 위해 고급 실버타운을 선택했고 보증금과 월 관리비를 전액 부담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주말마다 방문하며 필요한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편리한 시설과 서비스에 만족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의료진과 영양사의 세심한 관리는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의 방문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3번이던 방문이 2달에 1번, 그리고 점점 더 뜸해졌습니다. 자녀들은 바쁜 일상을 이유로 방문 빈도를 줄였고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시라는 명목으로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짧은 방문이나 전화 한 통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국 설날에도 자녀들은 해외여행을 가느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편하라고 데려다 놓았지만 정작 미영 할머니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실버타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그녀가 점차 자신의 방에서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체중도 감소했으며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의사의 권고로 미영 할머니는 실버타운 내 심리 상담사와 상담을 시작했고 우울증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미영 할머니의 상황을 보며 깊은 공감과 함께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도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고 방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영 할머니의 사례는 실버타운이 물리적 편안함은 제공할 수 있어도 정서적 유대감과 가족의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의.
할머니에게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실버타운 생활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정희 할머니는 공동생활의 여러 제약에 점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골든라이프 실버타운에는 많은 규칙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아침 7시부터 9시, 점심 12시부터 2시, 저녁 6시부터 8시로 정해져 있었고 이 시간을 벗어나면 식사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외출 시에는 행선지와 귀가 예정 시간을 프론트에 알려야 했고 밤 10시 이후 귀가 시에는 경비원에게 사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방문객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방문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출입이 가능했고 외부인 숙박은 사전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방문은 소음 문제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평생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들이 큰 제약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밤에 배가 고파 간식을 먹고 싶을 때나 잠이 안 와 늦게까지 TV를 보고 싶을 때 등 일상의 작은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같은 실버타운에 사는 이상호 할아버지도 비슷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호 할아버지는 평생 혼자 살아왔고 독립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실버타운의 규칙적인 생활과 타인의 간섭에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자들의 지나친 관심과 간섭이 상호 할아버지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언제 외출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등 사소한 일까지 이웃들이 관심을 보이고 의견을 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어제 늦게 들어오셨더라고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옷은 좀 추워 보이는데 더 따뜻한 것으로 입으세요. 요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친절한 관심으로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관심들이 간섭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식사 습관이나 건강관리 방식 등 개인적인 영역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상호 할아버지는 1년 만에 실버타운을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의료 서비스나 편의시설은 부족했지만 자유롭게 자신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상호 할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의 편리함 이면에는 자유와 사생활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희 할머니는 실버타운의 집단 생활에서 오는 또 다른 문제도 경험했습니다. 벽이 얇아 옆방의 TV 소리나 대화 소리가 들리는 것, 복도에서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공용 공간에서의 소음 등은 신경을 쓰이게 했습니다. 공동생활은 또한 감염병 위험도 높였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독감이나 장염 같은 질병이 발생하면 빠르게 퍼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도 입주 3개월 만에 실버타운 내에서 유행하던 독감에 걸려 일주일간 고생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정희 할머니는 실버타운 생활이 광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상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리함과 안전함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대가로 자유와 사생활 그리고 개인의 생활 방식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알게 된 또 다른 사례는 김혜숙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혜숙 할머니는 골든라이프보다 더 고급스러운 로얄 시니어 레지던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혜숙 할머니는 재미있게도 정희 할머니의 고향 친구의 사촌으로 우연히 실버타운 로비에서 마주쳐 알게 되었습니다. 혜숙 할머니의 자녀들은 성공한 사업가들로 그들이 특별히 마련한 재정적 지원으로 최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로얄 시니어 레지던스는 일반 실버타운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개인 간호사가 배정되고 호텔급 식사가 제공되며 넓은 개인 공간과 최첨단 설비가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수영장, 골프 연습장, 미술관, 영화관 등 다양한 시설이 있었고 전용 차량으로 외출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좋은 곳에 보내줬어요. 불편한 것 하나 없이 지내고 있답니다. 24시간 간호사가 있고 셰프가 직접 요리해주니 정말 호텔 같아요. 해숙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런 환경에 만족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급스러운 생활을 즐겼고 특히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의료진의 서비스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숙 할머니는 점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고급 실버타운의 입주자들은 대부분 독립적인 성향이 강했고 각자의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공동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낮았고 서로 교류하는 문화도 적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바쁘게 살았던 분들이라 그런지 서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인사는 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서비스는 최고급이었지만 인간적인 교류와 따뜻함은 오히려 부족했습니다. 직원들은 항상 공손하고 친절했지만 진정한 정서적 교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외로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도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간호사나 직원들은 항상 친절하지만 그건 직업적인 친절함이잖아요. 진심으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해숙 할머니는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외로움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고급 음식과 서비스가 있어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줄 진정한 친구나 가족이 없다는 것이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해숙 할머니는 1년 만에 자녀들에게 다시 일반 아파트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해숙 할머니의 행복을 위해 결국 동의했습니다. 현재 해숙 할머니는 평범한 아파트에서 이웃들과 어울리며 훨씬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옆집 할머니와 함께 요리도 하고 시장도 가고 그런 소소한 일상이 주는 즐거움을 다시 찾았습니다. 떠다는 해숙 할머니를 배웅하며 정희의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비싸고 좋은 시설이 반드시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행복은 따뜻한 인간관계와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결국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편한 곳, 내가 진정으로 있고 싶은 곳에서 사는 거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의 방문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3번이던 방문이 2달에 1번, 그리고 점점 더 뜸해졌습니다. 자녀들은 바쁜 일상을 이유로 방문 빈도를 줄였고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시라고 모신 것이라는 명목으로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짧은 방문이나 전화 한 통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국 설날에도 자녀들은 해외여행을 가느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편하라고 여기 데려다 놓았는데 정작 나는 너무 외롭네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싶어요. 미영 할머니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실버타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그녀가 점차 자신의 방에서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체중도 감소했으며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의사의 권고로 미영 할머니는 실버타운 내 심리 상담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미영 할머니에게 우울증 진단을 내렸고 결국 약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미영 할머니의 상황을 보며 깊은 공감과 함께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도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고 방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편안한 침대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찾아와 주는
따뜻한 마음인 걸 그들은 모르는 게지. 실버타운 생활 1년이 다가오면서 정희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목격한 여러 사례와 본인의 경험을 종합해 볼 때 실버타운이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종이와 펜을 꺼내 실버타운 생활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점으로는 안전한 환경, 의료진의 상주 규칙적인 식사, 청소 서비스 등 편리한 시설을 꼽았습니다. 특히 밤에 갑자기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많았습니다. 첫째, 비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월 지불하는 200만 원 이상의 관리비는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고 장기적으로 재정 계획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녀들의 지원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의존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둘째, 건강 상태에 따른 주거 불안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건강이 악화될 경우 퇴소 위험이 있다는 점이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오히려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걱정되었습니다. 셋째, 자랑 대결과 파벌 형성 같은 복잡한 인간관계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단순하고 진실된 관계를 원했지만 실버타운의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넷째, 규칙적인 공동생활이 주는 제약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외출할 때마다 보고해야 하는 것이 자유를 제한한다고 느꼈습니다. 다섯째, 실버타운의 식사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매일 먹다 보니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을 위한 건강식이라 간이 약해 맛이 없었고 고향에서 직접 해 먹던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정희 할머니는 실버타운을 떠나 본인의 고향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위약금을 내야 했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실버타운 관리소에 퇴소 의사를 밝히자 관리소장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은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희 할머니는 실버타운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디에서 살지 고민하게 됩니다. 요즘은 과거처럼 가족들과 함께 살며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마지막 삶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와 다른 어르신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화려한 광고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본인에게 정말 맞는 환경인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을 고르는 몇 가지 조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너무 작은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0평 미만의 집은 생활하기 불편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놓고 정신적 안정감을 추구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복지적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노후의 가장 좋은 주거 형태는 18에서 20평대의 소형 평수이면서 쇼핑, 의료, 취미, 사회활동을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둘째, 복지관 근처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년기에는 배움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 복지관을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복지관에는 교육과 돌봄, 그리고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좋은 영양사가 관리하는 저렴한 식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자원봉사 기회 등을 제공합니다. 이런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복지관이 최고입니다. 셋째, 병원이 30분 이내에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가 증가하므로 의료시설 접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병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특히 70세 이상이 되면 병원 방문 횟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30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곳이 이상적입니다. 넷째, 자녀와 살아야 한다면 가까이 이때 같은 집에 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별 후 혼자 살기 어려워져 자녀 근처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 식비나 외로움은 줄일 수 있어도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사는 것보다 근처에 사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도 각자의 공간과 자유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노년기에 적절한 야외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집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으면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기 쉽고 자연을 즐기며 심리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 증진뿐 아니라 노인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미래의 필요에 맞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관리하기 어렵다면 노후에 맞는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크고 넓은 집은 나이가 들면 관리하기 어렵고 청소도 힘듭니다. 또한 집은 나중에 요양시설이나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집의 가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과 생활 방식에 맞는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희의 할머니처럼 독립적인 성격이라면 규칙이 많은 실버타운보다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환경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안전과 돌봄이 더 중요하다면 적절한 지원 시스템이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은퇴 후 주거지를 결정할 때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필요와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려한 광고나 다른 사람들의 권유보다는 본인의 행복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정희 할머니는 이제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텃밭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고 동네 복지관에도 일주일에 2번씩 나가 요리교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집 관리나 건강 문제는 도우미 서비스와 방문 간호 서비스를 이용하며 해결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실버타운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자신만의 공간과 자유를 유지할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경험을 통해 노후 생활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화려한 시설보다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며 노후 주거 선택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결국 타인이 정해준 길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정희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